자, 우리 전산세무 1급 교재 21페이지에 81회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 한번 볼게요. 코드 번호는 1281번이고요. 자, 부여산업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의 영연은 중소기업이며, 여기 이제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라고 나오지만 시험에서 비중소기업으로 가정한다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조 중소기업인데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 내용도 가끔 봐야 돼. 내용을. 당해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매뉴얼을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 세부 세무조정하시오. 전산세무 1급부터는 백데이터가 일반 매입 결산 부가 소득에 대한 백데이터와 법인세에 대한 백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를 풀 때는 백데이터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작성 대상 서식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대선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 성급비용 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 이렇게 있고 1번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그지? 1번 볼게 1번.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일단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뭐냐면은요. 기업회계상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을 불러와야 되고요.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은 매출액 얘기하는 거 매출액.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용역 매출, 임대료 수입, 공사 수익금. 보통 나오는 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요 정도 나오고, 요 정도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공사 수익금, 응? 공사 수익금,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처리된 작업 폐물과 하나 더 보이는데, 부산물, 매출에 포함합니다. 부산물 매각에 포함.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는 작업 폐물하고 부산물 매각액도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는 기업회계상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차이를 조정, 가산, 조정, 차감에 입력을 해요. 기업회계상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차이는
첫 번째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수익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등 수익 금액 인식 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 금액. 중소기업 등 수익 금액 인식.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 금액이 있고,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얘는. 1번은 어쩌다 한번 나오고 거의 대부분은 3번에 있어요. 3번. 3번에 있는데 2번은 뭐냐면 장기 할부 판매를 인도 기준으로 대상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건설 공사에 대해서 진행 기준으로 대상한 경우에도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 세 번째는 1번, 2번, 3번을 제외한 이제 그 외입니다. 그 외. 그 외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매출 누락액, 매출원가, 매출 누락액과 매출원가, 누락액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제 기억에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세무 1급 수업하는 동안은 나온 적은 없는데, 원래가 장기할부 판매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장기할부 판매나 단기 건설 공사는 원칙은 기업회계는 인도 기준이고, 세법도 장기할부 판매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인데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 회수기일 도래 기준 회계 처리하면 세법도 그걸 허용해요. 허용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어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 신고 조정을 허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날 상품을 1200만 원에 장기 할부 판매하고 인도 기준으로 대상하다. 그래서 회사가 대변의 상품 매출 1200만 원, 그 다음에 장기 외상 매출금 1200만 원. 이렇게 잡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상품을 제공하고, 금액은 제가 임의로 쓰는 겁니다. 여기 원가를 썼어야 되는구나. 여기 원가 1000만 원.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1000만 원 인식을 했어요.
아직 필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결 처리하면 세법도 원래 인도 기준이라서 네, 수익과 비용 인식이 같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은 조정이 안 나와요. 원칙은 조정이 안 나와요. 어? 이해할까요? 회사가 기업회계가 인도 기준 인식했을 때 세법도 인도 기준이다 보니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안 나옵니다. 원칙은. 여기가 아니구나. 예. 단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600만 원이다. 그럼 회수기의 도리 기준으로 하면 600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00만 원만. 그럼 이미 수익으로 얼마가 인식돼 있어? 1200만 원 인식돼 있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해수기일 그러니까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어도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해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하니까 이번 연도 해소한 금액은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만 수익, 입금으로 인식하려면 반대로 더 인식한 600만 원은 입금 불산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 미해수분 600만 원을 입금 불산입하고 요게 600만 원이 지금 반이잖아요, 반. 그지? 반이니까 매출원가도 미해수분에 대한 매출원가도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음 연도 가서 다 해소했을 때 다음 연도 가서 무슨 산입? 입금 산입과 다음 연도에 입금 산입 유보 감소 다음 연도에 손금 산입 유보 감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칙은 기업회계도 인도 기준 세법도 인도 기준 그래서 원칙은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데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어도 이번 연도 회수한 금액 600만 원이 600만 원만 우리가 수익, 입금으로 인식하고 싶으면 입금하고 싶으면 해수기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하면 그걸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해수분 600만 원에 대해서 입금 불산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출원가도 송금 불산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건설 공사도 같은 얘기예요. 일월 1일 날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음, 도급액은 1200만 원. 도급액은 1200만 원. 예, 단기까지 진행률은 50%. 단기 공사 원가는 600만 원, 500만 원. 지금 앞에 그 장기 판매했던 거를 좀 응용해서 그럼 예, 회사는 단기 공사 수익으로 진행률이 50%니까 600만 원을 인식하고
단기 공사 원가로 500만 원을 인식했겠죠. 그지? 진행 기준으로. 세법도 원래는 무슨 기준이니까? 진행 기준이니까 이렇게 인식을 해서 여기도 원칙은 조정이 발생하지. 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여기 조정. 원칙은 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지금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거야. 중소기업은 진행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 신고 조정을 허용합니다. 단기 건설 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금 수익하고 비용 인식한 금액을 완성됐을 때로 넘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미 수익하고 비용을 600만 원, 500만 원 인식했잖아. 그지? 그러면 단기 공사 수익 600만 원을 이번 연도에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다가 다음 연도에 무슨 산이 다음 연도에 완성됐을 때 완공됐을 때 무슨 산이 입금산이 유보 감소 단기 공사 원가 500만 원도 이번 연도에는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다가 다음 연도 완공 시 손금 산입 유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기업만? 중소기업. 여기까지 한번 필기 한번 해주세요.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손익계산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손익계산서 자료가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이에요. 기업회계상 수익금액. 제품 매출액이 20억, 상품 매출액이 18억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건 손익계산서가 나온 거라서 매출액 말고 다른 이제 수익도 나온 거죠. 그치? 나온 거고 그 다음 내역 분석을 보니까 상품 매출 계정을 조사한 바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5천만 원을 매출로 계산한 것이 발견되었다. 상품권은 매출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지? 상품권은 매출로 잡으면 안 되는데 매출로 계상했으니까 상품 매출에서 차감해줘야 되고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입금 불산입. 동상품권은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한 것이며 그에 대한 매출원가는 폐기 처리되지 아니하였다. 요만큼 매출에서 빼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빼줘야 되고 영업의 수익에는 자비익에는 부산물 매각액 40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작업폐물 매각액이나 부산물 매각액 또 법인세법상 무슨 금액에 수입 금액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법상 수입 금액에 수익 금액에만 포함해주면 되고 조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수익으로 안 잡았을 때 입금산입이지, 그지? 음. 세무 조정은 안 하는데 수익 금액에 포함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제 그 했던 문제 중에 접대비 세무 조정 있잖아. 접대비 한도 중에 무슨 금액 한도가 있어? 수익 금액 한도가 있잖아. 그때 그 수익 금액이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 가지고 한도를 따지는 거라서 수익 금액을 결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확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당사는 제품을 수용 매출하고 있다. 12월 28일에 거래처로부터 시성품에 대한 구입의사 표시를 받았는데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게 누락된 거네. 12월 28일 날 거래처로부터 시성품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받았으니까 구매 의사 표시가 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치? 예,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매출로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수익 누락분이 있다는 얘기고, 예, 매출원가는 판매가는 3천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또 적정하게 계산되었대요. 매출원가는 회계 처리에 있으니까 내가 따로 건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제품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만 입금산이 유보 발생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우리 법인 조정에 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업회계상 수익금액 불러오는 거야. 기업회계상 수익금액 여기 요 부분이 기업회계상 수익금액, 그다음에 법인세법상 조정후 수익금액,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의 차이를 조정가산하거나 조정차감한다. 그러면 예, 기업회계상 수익금액 불러오려면 항목 매출 눌렀어요. 그 다음에 매출조회 상단에 F4 매출조회, 일단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뭐지 임대료 수입, 공사 수익금, 용역 매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무슨 금액? 수입 금액입니다. 거의 시험에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주로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공사 수익금, 어쩌다 한 번씩 임대료 수익. 그 상품 매출 확인, 두 번째 매출조회, 제품 매출 확인. 일단은 매출은 무조건 무슨 금액? 수입 금액.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지금 영업의 수익 중 무슨 이익에? 자비이익에 부산물 매각액 들어가 있대. 자, 부산물 매각액도 무슨 금액에 들어간다? 수입 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칸에서 매출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그 다음 매출조에 눌렀을 때 뜨는 건 손익계산서의 수익. 이 중에 무슨 이익? 자비익, 그지? 자비익 중에 얼마만? 400만 원만? 1000만 원 다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이에요. 여기까지가 이해 갔을까요? 지금 공사 수익금은 없기 때문에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없고, 예,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예, 수익금액 없고,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셔서, 그러니까 작업진행률도 아니고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도 아닌 거는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상품권 매출 파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용 매출하고, 상품권 매출은 지금 무슨 매출에? 상품 매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상품 매출에서 얼마를? 5천만 원 빼줘야 되는 거예요. 구분란에서 F2 상품 매출 수익금액에서 마이너스 5천, 입금 산입해야 되면 양수로, 예, 입금 불산입해야 되면 음수로. 그 다음에 예, 시용 매출한 거는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됐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예, 두 번째 칸에서 예, F2 눌러서 시용 매출 없겠구나. 미안해요. 매출. 이거는 제품 매출에 대한 거, 제품 매출. 3천만 원 인식이 안 됐으니까 3천만 원 입금 넣어주면 되고,
매출원가도 인식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매출원가는 적정하게 회계 처리됐으니까 내가 따로 넣어줄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저장. 저장하시고 예,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그럼 조정할 게 예, 두 개를 각각 해줘야 되는데 묶어서 나왔죠. 따로따로 해줘야 돼. 상품 매출은 무슨 불산입? 입금불산입. 그렇지? 입금불산입. 그럼 송금사님이 입금불산입에 예, F2 눌러서 상품. 상품 매출 5천만 원. 예, 유보 발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 다목란에서 F2 눌러서 제품 매출 3천만 원. 이렇게 예, 입금사님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내가 이번에 입력하는 거 좀 잘못했네. 다시 미안해요. 입금불산입에서 그 F2 누르지 말고 F2 누르지 말고 상품이라고 쳐봐요. 송금사님 입금불산입에서 F2 누르지 말고 상품. 그러면 상품 매출 가대계산일그 입금불산입하고 유보 초보남 있죠, 그지? 확인 이렇게. 그 다음에 예, 입금사님이 송금불산입에서도 예, 제품. 제품 매출 가소계산일그 입금산입하고 유보 초보남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종료하시고 저장하시고 저장을 안 했을 때는 종료할 때 저장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보시면 상품 매출에서 5천만 원 차감되고 제품 매출에서 3천만 원 가산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예, 법인세법상 조정 후 수익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비 한도를 접대비 수익금액 한도를 따진다는 거지. 됐나요? 두 번째 2번이 어렵겠네.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단 대손실적률은 1%이다. 매출채권 내역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외상매출금 뿐이라고 가정하고 외상매출금은 8억 410만원 부가세 매출세 5,410만원 포함이고요. 우리 그 대부분의 채권은 대손충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는 특채 대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이나 구상채권 대손에 공제받은 부가세 수금 할인원가 배송 그치? 이런 것도 충당 설정이 안 되고 대손 충당금이 기초에 예, 300만 원 있다가 단기에 대손 발생해서 얼마 사용하고 300만 원 사용하고 기말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850만 원 필요하니까 단기에 850만 원 추가 설정한 거예요. 예, 기업회계는 이거를 우리가 보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충법. 예,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게 있으면 보충하는 거다. 근데 뭐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게 없네. 그지? 남은 건 없고. 예, 요 300만 원 중에 전기의 대돈 충당금 한도 초과해서 부인당한 금액이 얼마가? 120만 원 있어요. 120만 원. 전기에는 대돈 충당금 한도 초과해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했었는데 대돈 충당금 한도 초과는 자동 조정적 오류야. 그래서 이번 원도 넘어오면 무슨 산이? 송금산이 유보 감소입니다. 예, 전기에는 예,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이었는데 예, 단기에는 예, 송금산이 예, 유보 감소고 대손 발생 내역을 보니까 1월 23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만 원. 그 다음에 6월 12일은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4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1월 23일은 외상매출금 100만 원 없애주고
무슨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소멸시에 완성된 대손 충당금 사용한 거. 6월 12일은 부도일로부터 6개월간과 중소기업 외상 매출 400만 원 대손이 발생했는데 둘 다 대손 요건은 갖춘 거네. 그지? 외상 매출금 400만 원 없어졌는데 충당금이 300에서 100만 원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으니까 200만 원 남았으니까 200만 원은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슨 상각비라고?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요거는 하나 정리를 해두세요. 이렇게.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감옥별 세무조정의 위에서 세 번째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가셔서 여기는 그 대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무슨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또는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라 처리한 거. 그러니까 여기는 대손 발생했을 때 분기한 것만 입력하는 거야. 분기한 것만. 근데 우리 지금 대손 발생했을 때 둘 다 분기한 거야. 분기. 그리고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는 대손 요건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만가에 1,000원은 제외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분도 제외입니다. 담보 잡고 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분도 제외고 비만가에 1,000원도 제외해요. 대손 요건 갖췄을 때. 부도라는 것은 건너가야 될 돈이 건너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건너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건너갈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있다는 표시로 1,000원을 남겨둬라.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날짜가 1월 23일. 1월 23일.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외상 매출금. 둘 다 외상 매출금이구나. 둘 다 외상 매출금인데 1월 23일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고요. 1번.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 원. 전부 다 무슨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죠. 그 다음에 요건을 갖췄으니까 시인 인정되는 거죠. 그지? 대손 인정이. 시인에게 100만 원. 두 번째는 날짜가 6월 12일. F2 눌러서 외상 매출금 매수채권 1번. 그 다음에 5번.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 금액이 400만 원인데 얘는 대손 충당금하고 얼마 상계 처리했어? 200만 원 상계 처리했고, 그치? 상각비하고 또 200만 원 처리했죠. 하지만 빌만가 얼마는 제외니까? 1,000원은 제외니까 충당금 200만 원 시인액. 그 다음에 당기 손비 계상액이 대손 상각비예요. 여기서 얼마만? 199만 9천 원만 시인에게. 그럼 부인에게 1,000원이 오죠. 199만 9천 원. 부인에게 1,000원. 이해 갔을까요? 그 다음에 채권 잔액. 대손충당금 세법상 대손충당 한도액을 계산하려면 세법상 채권 잔액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외상 매출금밖에 없기 때문에 F2 눌러서 외상. 여기 그냥 외상 매출금이라고 내가 치면 안 돼요. 조회해서 입력하거나
코드 번호로 108번을 넣거나 그래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부인된 금액이 있으면 부인된 금액이 떠. 근데 그냥 외상 매출금이라고 넣어주면 부인된 금액 자동으로 안 나와. 안 나와. 외상 매출금 채권 잔액이 8억 410만 원이고요. 전기 대손금 시부인액 없고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시부인 누계입니다. 시인은 음수로, 부인은 양수로. 지금은 부인된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8억 410만 천 원에다가 설정 대상 제외 채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 다음에 채무보증이나 구상채권, 대손에 공제받은 부가세 인수금, 할인업이나 배사업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없고, 그러면 세법상 채권 잔액은 8억 410만 천 원이고, 그 8억 410만 천 원에 기본율 몇 프로니까? 1%니까 세법상 대돈 충당금 한도는 804만 1,010원이란 얘기예요. 자, 회사계상액의 걔는 꼭 기말대충이 나와야 돼. 기말대충. 기말대충이 얼마지? 850만 원이죠. 여기 85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걔가. 그리고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얼마? 설정한 금액이 850만 원. 단기 계상액이 850만 원이고 그건 전년도에서 사용하고 남아서 보충한 금액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충액은 어떻게 낸다 그랬지? 무슨 대충에서? 기말대충에서 단기 계상액 빼서 전년도에 300만 원을 이번 연도 대손마세 다 썼잖아.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아서 보충한 금액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보충액 구할 때 300만 원에서 기초에서 단기 대손 처리한 금액 요거 빼서 구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고. 자,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용했어. 근데 기말에 200만 원만 필요하대. 200이 아니라 150만 원만 필요하대.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데 200만 원 남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50만 원 한입 잡는단 말이야. 그지? 이해 가나요? 그러면 보충액은 150만 원이 보충액이야. 300에서 100만 원 빼갖고 200이 보충액이 아니야. 50만 원은 찾아왔잖아. 그지? 응? 300만 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기 한입이 있으면 보충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보충액은 기말 대충에서 단기 계상에 뺀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응? 300에서 100만 원 쓰고 지금 200을 보충한 게 아니잖아. 그지? 얼마만 보충했다. 150만 원만. 이해 갔을까요? 50만 원은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보충액은 어떻게 구한다? 우리 보충액은 무슨 대충에서 뭐를 단기 계상액을 뺀다. 어? 보충액은 그래서 지금은 보충액이 없는 거죠. 그지? 기말대충이 850인데 단기 계상이 850이니까 보충액이 없는 거야.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것 중에서 보충한 금액 없는 거예요. 이해 갔죠? 세법상 한도는 804만 1,010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얼마니까? 850만 원이니까 45만 8,990원은 무슨 초과액?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 거고 입금 산입액 조정이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동충당 한도 초과액은 자동 조정 쪽 오류로 다음 연도 가면 무슨 산입이 무조건 송금 산입이 나와야 돼. 자, 기초대충이 얼마지? 기초대충이 300만 원. 300만 원이고 예, 전년도에 부인한 금액만 없다면 단기 대돈 처리한 금액이 얼마니까 300만 원이라서 예,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법이나 기업회계나. 근데 세법은 전년도에 얼마를 우리가 그 부인했지? 어디 나왔지? 120만 원 부인했죠. 그 충당금 부인 누계액에다가 120만 원 넣어줘요. 그럼 회사와 세법 간에 부인한 금액 때문에 부인한 금액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부인한 금액이 없으면 회사와 세법도 차이가 없다. 근데 부인한 금액이 있으면 부인한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됐나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세무조정 3개 떴어요. 대손금 부인 1,000원, 예, 송금불산입, 예, 유보 발생, 대돈충당금 한도 초과 45만 8,990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 여기 대돈충당금 가다한입액은 전기대충 한도 초과예요. 전기대충, 전기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예, 120만 원, 예, 송금산입, 예,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장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예, 필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예, 대손금이 대돈충당금 예, 세무조정 순서가 첫 번째 예, 대손금 시인채권이면 예, 송금산입 예, 유보 발생일 수도 있고 유보 감소일 수도 있습니다. 대손금 시인채권은 예, 강제 대손 사유가 발생해서 예, 채권에서 차감해야 되나 차감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해요. 단기에 예, 소멸시효 예, 완성된 채권 지금 예를 적는 거 예를 예, 100만 원 완성된 예, 외상매출금 발생했으나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 회사는 외상매출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또는 대손 충당금. 여기 대손 상각비나 대손 충당금이나 그냥 비용이랑 똑같은 거라 했죠, 그치? 예, 비용 잡았는데, 비용 잡아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 예, 이렇게 처리하면 조정은 없어요. 근데 회사가 대손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치? 그럼 세법상 대손상각비란 비용 잡아서 소득을 줄였어야 되는데 소득을 줄이지 않았으니까 이거 우리가 대손금 예, 시인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 손금 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대돈 처리하면 얘는 이번 연도에 소멸시효지 다음 연도에 소멸시효가 아니니까 그치? 다음 연도에 대돈 처리하면 다음 연도에 송금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손금 예, 시인채권이고 예, 두 번째 대손금 예, 부인채권은 송금 불산입 얘도 유보 발생일 수도 있고 유보 감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1번은 지금 없는 거야.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없잖아. 그지? 예. 대손금 부인 채권은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채권에서 차감하면 안 되는데 차감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대손 처리한 게 1월 23일 회사가 예,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없애고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처리했는데 얘는 대손 요건을 예, 충족했으니까 세법도 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지는 않아요. 얘는 소멸시 완성한 거는. 근데 얘를 대등급 시인채권을 부르는 거 아니죠. 그지? 시인됐지만 대등급 시인채권을 부르진 않아. 대등급 시인채권은 뭐야? 시인채권은 강제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대등 처리하지 않았을 때 자, 6월 12일은 회사가 외상 매출금 400만 원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밖에 없어서 200만 원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얘는 대손 요건은 충족했지만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한 거라서 그지? 비만가액 얼마는? 1,000원은 제외해야 돼요. 그럼 세법이 볼 때는 399만 9천원만 대손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가 이제 199만 9천원이고 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그러면 조정이 나와요. 그지? 399만 9천원만 인정하는데 400만 원 잡았으니까 대손금 부인 채권 1,000원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 유보 처리했다가 사기 이후에 이제 강제되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해결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 음, 세법상 채권 전액 곱하기 설정률
세법상 채권 잔액은 장부상 채권 잔액, 여기는 장부상 채권 잔액이 8억 410만 원이고요. 대손금 부인 채권이면 전기 거든 단기 거든 더해주고 지금 1,000원밖에 없고 대손금 시인 채권이면 전기 거든 단기 거든 빼줘야 되고 여기 없습니다. 빼줘야 되는데 왜 저기 써놨지? 설정 대상 제외 채권 특채 대할이면 빼줘야 돼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법상 채권 잔액이 8억 410만 1,000원. 요 금액에 1% 하니까 8041010 나왔고 배송충당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과 한도 초과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 한도 초과 세무조정은 회사 계상액은 기말 대충입니다. 기말 대충이 850만 원이고 세법상 한도가 804만 1,010원. 그래서 한도 초과액 45만 8,990원.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고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세무 조정은 무조건 이번 연도에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특예정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회사 보충법이고 회사 총회법. 총회법은 그 전년도에 충당한 거에서 사용하고 나오는 게 있으면 한입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한입을 한다는 가정. 근데 한입은 어차피 없고요. 남은 게 없으니까 세법 총회법은 보시면 기초가 300만 원이 아니야. 전기 얼마를 부인했기 때문에 120만 원. 회사가 300만 원 잡았는데 120만 원 부인했기 때문에 세법은 여기가 180만 원이에요. 그지? 그럼 300만 원하고 상계 처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12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 처리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어쨌든 차이가 120만 원 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응?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 처리로 보면 안 돼. 응? 180에서 300만 원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마이너스 한입. 응?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도가 8041010, 804101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차이, 요 차이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차이에 대한 조정이. 전기대출 한도 초과가. 850만 원하고 804만 1,010원은 재돈충당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 조정이고, 그럼 이걸 우리가 회계 처리로 표현해 보면 회사는 재돈충당금 한입 잡은 게 없어요. 없는데 세법은 한입 잡은 금액이 얼마야? 120만 원이죠. 마이너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2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 회계 처리 생각하시면 안 돼. 어? 그러니까 세법대로 얘기하면 어쨌든 예, 수익이 마이너스 120만 원이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야. 수익이 그지? 그래서 무슨 산입이? 현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회사는 한입 잡은 금액이 없지만 세법은 예, 회사와 세법 간에 얼마 차이로 인해서 120만 원 차이로 인해서 120만 원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냥 이거는. 어? 여기까지 대돈충당금을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어디서부터 우리 필기 안 했지? 여기서부터인가? 음. 자, 3번.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예. 그 업무와 무관, 우리가 돈 빌려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돈을 업무에 쓰면은 이자 비용을 송금 인정해주고, 그지? 그 돈을 업무에 쓰지 않으면 이자 비용 송금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게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 이 채비 건업이 뭐냐면 예, 만약에 그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송금불상을 할 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이자 건설자금 이자가 있으면 먼저 송금불상하고 나머지 차감 예, 지급이자를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에 쓴 만큼을 송금불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음. 예,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이 나왔고요. A는 예, 이자율이 7%고 예, 지급이자가 1,400만 원인데 얘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래요. 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나 비실명 채권권 이자는 귀속자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대표자 상여인데 소득을 주면서 원천 징수했다면 소득을 주면서 무슨 징수했다면 원천 징수한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 귀속이니까 기타 사회이출이에요. 어? 어. B은행 8%, C은행 12% 나왔고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제10기 1월 1일에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예, 그러면 이제 업무와 무관하게 지금 1억 원 빌려준 거지 그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이사는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여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요거 그 대표이사가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거 요 부분은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넣는 거야. 만약에 이자 받은 거 있으면 이자 넣어주면 되고 이자 받은 게 없으면 안 넣어주면 되는데 그건 어디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그러니까 지금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지? 빌려줬을 때 조정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그지? 업무와 무관하게 쓰는 돈에 대한 지급이자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입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제3자한테 빌려주면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텐데,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줘서 이자를 안 받거나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것만큼 그 입금에 산입하라는 게 가계금 인정 이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만 하라는 거야? 업무 무관 자산 등 차입금 이자 조정만 하라는 얘기예요. 가계금 인정 이자는 하지 말고. 요즘은 둘 다 하라고 나올 때도 있어. 문제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냐면 감옥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다섯 번째 가시면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 있어요.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예, 첫 번째는 적수입력입니다. 적수입력.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동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예, 가수금. 이거 적수 넣는 건데 지금 대표이사에 대한 뭐만 있어? 대여금만 있는 거죠. 대표이사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날짜는 며칠이지? 날짜는 언제 빌려줬지? 1월 1일? 1월 1일. 하단에 보시면 전기월은 1번, 지급은 2번, 회수는 3번. 2번 연도 지급했으니까 2번. 금액은 예, 1억 원이고요. 그러면 365일에서 예, 365억. 적수 계산 알아서 해주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값표 가셔서 여기다가 이자를 넣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7%. 지급이자가 1,400만 원. 적수는 알아서 나오는데 이 지급이자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수령자 불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예,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 이자인데 국조법은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무슨 이자라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여기다가 1,400만 원 넣으면 얘는 먼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8% 지급이자 800만 원 그 다음에 또 다음 칸 넘어가서 12% 2,400만 원. 그럼 총 지급이자가 4,600만 원이에요. 총 지급이자 4,600만 원. 이 금액 중에 채권자 부면 지급이자 얼마? 1,400만 원 먼저 무슨 불산? 송금? 불산입하고 차감 지급이자가 3,2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적수. 차감 지급이자에 대한 적수 중에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차지한 비율만큼인 1,066만 6,666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고 지급이자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차입금 적수 중에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누르면 그러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나오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가 나오죠. 그럼 감옥란에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1,066만 6,666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이출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 징수했다면 기타 사회이출 원천 징수하지 않은 것은 대표자 상여 이해할까요? 대표자 상여 처리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1,400만 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종료하시고 4번 다음은
제조 경비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 개정 원장 일부이다. 환급비용 명세서를 작성, 세무조정 없는 거래도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 각 건별로 한다. 이게 그 성급비용 조정명세서에서 성급비용 조정명세서 작성 순서는 첫 번째 성급비용 전기 선급비용 가대. 전기 선급비용 가대는 전년도에 선급비용 자산을 많이 잡았다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럼 전년도에는 무슨 산이? 송금산이 유보 발생했던 거고요. 얘는 이번 연도 넘어오면 작년도에는 그러면 무슨 산이 반대로 입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선급비용 가대 가서도 자동 조정적이거든. 어? 선급비용 가대 가서도 자동 조정적이라서 선급비용을 전년도에 가대 잡았으면 전년도에는 송금 산입 유보 발생했고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슨 산입? 입금 산입 유보 감소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 선급비용 가소는 전년도에 세법보다 선급비용을 작게 잡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세법대로 해주려면 자산을 올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이에요? 전년도에. 입금, 산입, 유보 발생했다가 그럼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슨 산입? 송금산 유보 감소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단기 선급비용 가대는 이번 연도에 세법보다 선급비용을 많이 잡았으면 자산 많이 잡은 거잖아. 그지? 자산을 내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송금산입 유보 발생이고 단기 선급비용 가소는 이번 연도에 세법보다 자산을 조금 잡았으니까 그치? 올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 유보 발생입니다. 선급비용의 상대 계정은 보험료 비용이란 말이에요. 어? 선급비용의 상대 계정은 보험료 비용이잖아. 그지? 그러면 선급비용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는 보험료를 적게 잡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험료가 증가돼야 되니까 선급산입이고 선급비용을 작게 잡았다는 얘기는 보험료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줘야 되니까 송금벌산입의 의미는 또 입금산입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음 연도 가면 반대 세무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야. 다음 연도에. 어? 여기까지만 먼저 필기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지금은 문제 보니까 전기권은 없어요. 그지? 어? 예. 만약에 하다가 전기 성급비용 가대 가서 나오면 그냥 조정 등록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에 성급비용 명세서 중간에 성급비용 명세서 가셔서 미경과 이자, 성급보험료, 성급인천료 중에 뭐냐 물어보는 건데 전부 다 보험료예요, 지금. 예. 그럼 성급보험료 거래 내용은 공장 하재보험. 거래처는 안 나왔고 우리 회사가 부여산업인 거고 시작일은 2022년 1월 3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지급액 120만 원. 전부 다 보험료라고 처리된 거잖아. 이게 보험료 계정이잖아. 보험료 계정. 그치? 보험료 계정 원장이니까 전부 다 보험료라고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선급비용 있다는 얘기 없죠. 그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선급보험료, 손해보상보험금, 시작일은 2022년 7월 1일, 종료일은 2025년 6월 30일, 300만 원. 그 다음에 선급보험료, 위행, 보증보험, 2022년 8월 8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25만 원. 그 다음에 선급보험료, 생산부, 자동차 보험,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130만 원. 그러면 선급비용을 공장 화재보험료는 선급비용을 42만 930원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 손해보상보험금은 선급비용을 249만 6,350원 잡아줘야 되고, 생산부 자동차 보험료는 선급비용을 105만 8,469원을 잡아줘야 되는데, 회사가 선급비용 잡은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선급비용 잡은 거 없다는 얘기는 보험료가 가득 예상돼 있다는 얘기예요. 보험료가. 선급비용이 차변에 오면 보험료가 대변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가득 예상돼 있다는 얘기야. 비용이 가득 예상돼 있다는 얘기는 이익이 가소고. 그럼 이익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이라서 여기 양수로 나온 거예요. 여기 송근산입이면 음수로 나와. 송근산입이면.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 공장 화재보험료가 선급비용 얼마 잡아야 되는데 42만 930 잡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잡았지. 여기다 60만 원 넣어봐. 회사 계산액에. 그럼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지? 선급비용이 과대 계산됐으면 자산을 내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회사 계산액을 0으로 두면 선급비용이 가소 계산된 만큼 선급비용 자산을 올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입금? 산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 세무조정하래. 각각. 그럼 저장 누르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다 과목이 다 뜨는 게 아니라서 직접 입력. 하단에 직접 입력. 셋 다 입금 산입이에요. 이행보증보험은 이번 요도로 끝나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지? 그러면 입금 산입에다가 공장 화재보험. 공장 화재보험 42만 930원. 입금 산입 유보 발생.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손해보상보험금 249만 6,350원. 선급비용 가소. 입금 산입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생산부 자동차 보험 105만 8,469원. 입금 산입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고, 지금 또 참고로 얘기하면 그 공장 화재보험료는 종료일이 2023년 6월 30일이라서 42만 930원 입금 산입 잡은 금액이 다음 연도 가면 다 송금 산입이 돼. 그 다음에 손해보상보험금은 언제까지 종료일이? 2025년 6월 30일이니까 요 금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일부, 23년도에 일부, 24년도에 일부, 25년도에 일부를 송금 산입해 줘야 돼. 25년도까지 영향 미치는 거니까 그 해당한 연도만큼만. 생산부 자동차 보험도 내년 거까지니까 105만 8,469원이 내년도 가서 전부 다 무슨 산입이에요? 송금? 산입이 돼요. 내년도에 끝나면. 손해보상보험금은 25년도에 끝나니까 내년 가서 12개월치. 24년 가서 또 12개월치.
25년 가서 6개월치를 송금산이 해줘야 되고.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다음에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것.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 다음과 같다. 이재민 9월을 위한 성금은 무슨 기부금? 법정 기부금. 이재민 9월을 위한 성금 법정 기부금. 불우의 토끼 성금은 지정 기부금. 한국기술협회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죠. 그지? 주석도 이제 참고로 봐야 돼요. 불우의 토끼 성금 주석 1번을 보니까 불우의 토끼 성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해 지급했대요. 근데 기부금은 현금주의거든요. 기부금은 현금주의. 그래서 어음기부금은 만기가 될 때까지는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했다가 만기가 돼서 현금 줄 때 그때 가서 무슨 산입? 송금 산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이 된 법인이다. 얘는 일반 앱이니까 세금과 공과로 송금 산입이 되므로 기부금에도 그냥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한 것 뿐이야. 그 비용으로 일단 넣었으니까 송금에 산입은 된 거야. 그치? 단지 이는 기부금은 아니니까 기부금에서 세무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단체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의 모든 회비라면 비지정 기부금인데 얘는 일반 회비라서 일반 회비라서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송금 산입되므로 그냥 기부금에서만 제거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송금불산입액이 700만 원 있었고 비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차가간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의 자료 당기순이익 위에다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사항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8천만 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3천만 원, 전기만 현재 2월 결손금은 없다. 기부금은 그 소득금액 한도다 보니까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 뿐이죠. 그치? 여기까지 필기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마저 정리하시고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에. 자, 과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두 번째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상단에 가시면 불러오기 이해하시면 계정별 원장에 있는 기부금을 다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전부 다 지정기부금으로 불러와요. 전부 다. 근데 이재민 구호금품은 무슨 기부금? 법정기부금은 1번, 지정은 2번, 법정은 1번. 불이웃돕기는 지정기부금인데 이 중에 어원기부금이 얼마 있었지? 1,000만 원 있었죠. 주석 1번에 보면 현금으로 2천만 원 줬고 그 다음에 어원기부금은 원래 그 밖에 기부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출제자가 어원기부금 빼달라는 얘기 없죠. 어원기부금 여기서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원래 법정서식에는 넣게 돼 있어. 어원기부금은 그 밖으로. 근데 출제자가 빼달라고 하면 그냥 빼주고 근데 조정을 해줘야 돼 또. 그 밖에 기부금 12월 30일 불의웃돕기
F2 눌러서 사랑의 열매 1,000,000원 어음 그 다음에 여기 그 뭐지 한국기술협회 일반 예비는 이거 기부금 아니죠. 그러니까 제거 삭제 삭제 됐을까요? 됐나요? 이렇게 하고 조정 등록 그러면 비지정 기부금 1,000,000원 뜨나요? 어음 기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출제자들이 여기다가 어음 기부금을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그 밖에 기부금 넣었을 때 그냥 비지정이라고만 뜨지 어음으로 뜨지 않기 때문에 어? 또 그걸 갖고 문제 삼을까 봐 아마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비지정 떴지만 어음은 어음이라고 따로 넣어주셔야 돼. 어?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어음 어음 지급 기부금 1,000,000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이고요. 여기서 그 어음기부금을 여기 아예 삭제를 하잖아요. 어음기부금을 삭제하고 조정 등록에 가면 조정이 아무것도 안 떠요.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기준소득금액 적어줘야 돼. 기준소득금액. 그래서 소득금액을 적기 위해서 수정. 지금 우리 조정 등록에서 어음기부금 1,000,000원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 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4억. 입금산임이 송금불산입이 8,000,000원 3번 자료. 송금산임이 입금불산입이 3,000,000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음지급 기부금은 송금불산 하기 전에. 근데 어음지급 기부금 무슨 불산입 하면 송금? 불산입 하면 여기 금액이 얼마가 더 늘어나야 돼? 1,000,000원이 더 늘어나야 되죠. 그지? 그래서 여기 얼마로 바꿔줘요? 9,000,000원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9,000,000원 적으면 되는데 지금 이유를 설명드린 거야. 이유를. 그리고 여기 기부금 합계 2,500만 원은 법정 기부금 500만 원과 지정 기부금 2,000만 원. 그지? 기부금 빼기 전 소득 금액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기부금은 비용이다 보니까 이미 무슨 순이익에 단기 순이익에 빠져 있어. 근데 기부금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따지다 보니까 기부금을 송금 산입하기 전에 소득 금액 돌아가서 한도를 따지겠다는 얘기지. 기부금 빼기 전 소득 금액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다시 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제 누르시고 자 기준 소득 금액은 4억 8,500만 원이고 기부금 조정 탭 가셔서 기준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승후 있으면 빼주고 그 빼준 금액의 50%가 법정 기부금 한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법정 기부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4억 8,500만 원에 50% 하면 2억 4,250만 원이 한도인데 500만 원밖에 법정비용 지출한 게 없으니까 500만 원만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고 지정기부금은 2억 4천 아니 저기 4억 8,500에서 4억 8,500만 원에서 2월 결승 있으면 빼주고 법정기부금 송금 산입 빼주고 그렇게 뺀 금액의 10% 4,800만 원이 한도예요. 한도. 근데 지정기부금 얼마 지출했어? 2천만 원 지출했죠? 그지? 2천만 원 지출했고 전기에 한도 초과해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 있어요? 700만 원. 얘는 여기 5번. 기부금 2월의 명세에다가 여기 합계 밑에다가 전년도에 넘어온 거니까 2021년도 1번은 법정기부금, 2번은 지정기부금. 전년도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액이 700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
넣어주면 이번 연도 지정기부 한도가 얼마인데? 4,800만 원이죠. 4,8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 되고 그러면 4,800에서 700만 원 빼면은 4,100만 원만큼은 지정기본 추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연도 지정기본 지출한 게 얼마니까? 2천만 원도 다 송금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별도의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면 기부금은 이미 비용으로 모든 순이익에서 이미 빠져 있으니까 별도 세무조정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단지 한도 초과했을 때만 그지 한도 초과했을 때만 기부금 한도 초과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그 부분도 프로그램에서는 법인세 납부에 자동 반영돼. 그리고 한도 초과 2월액은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아, 요 금액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지? 요 2월 전액 송금 산입에 700만 원 뜨면 이 금액을 무슨 연도 추인액에? 예,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 700만 원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2월액을 넣었다면 법정 한도초과 2월액 넣었다면 여기 6번이 아니구나 5번 2월 전에 송금 산입액의 금액이 뜨면 그 금액을 26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 조정 탭에 입력하는 거 기부금 조정 탭에 입력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 2월 결승금 있으면 예, 2번 난에 2월 결승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 지정기부금이든지 법정기부금이든지 한도초과 2월액이 있으면 예, 5번 기부금 2월액 명세에 넣어주고 나서 예, 법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예, 송금산입액이 발생하면 법정기부금은 5번 날 2월 전에서 송금산입액 하고 지정기부금은 15번 날 2월 전에서 송금산입액 이 금액을 26번 날 해당 연도 송금추인액에 입력하시면 되고 예, 손금으로 이번 연도에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또 다음 연도 또 이월되는 거예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몇 년간 이월공제? 10년간 이월공제. 여기까지 해서 예, 81회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가 다 끝났습니다.